난 알파의 양진아. 전 우유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일어나서 한 잔, 출근길에 한 잔, 사무실에서 한 잔, 집에 들어가다 10팩 사서 자기 전에 한 잔, 또 주말에 한강 가서 한 잔, 생각날 때마다 바로 가서 시도 때도 없이 참 맛있답니다. 이건 맛의 대혁명. 믿음의 한 잔, 우유. 한 잔 더? 난 알파의 양진아. 좋아하는 우유는 흰우유, 초코우유, 딸기우유, 여러분 알파의 바나나우유, 다 제로운 중에서도 오늘 알파에서 할 얘기는 우리나라 우유는 왜 비쌀까? 이 이야기 중. 이건 컨텐츠의 대혁명. 오늘의 알파는 우유값.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합니다. 물건의 수가 일정한데 원하는 사람의 수, 그러니까 수요가 늘면 물건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수요가 줄어들면 물건 가격이 내려가겠죠.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수요 공급의 가격 결정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 원리에 속하지 않는 품목이 있다고 해요. 바로 이 우유인데요. 왜 우유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다른 걸까? 궁금하지 않나요? 기억을 되짚어보면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유를 마시면서 자라왔어요. 우유는 영양학적으로는 우리가 먹어야 하는 6대 기초식품군 중 하나, 사회적으로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가늠하는 대표 품목에 속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 꽤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유독 우유값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우유값 책정 방식이 바뀔 예정이기 때문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의 우유값은 낙농업계, 유가공업체, 정부 등이 함께 만든 낙농진흥회에서 결정해요. 우유값을 정하는 방식은 생산비 연동제, 말 그대로 원유 가격을 생산비의 증가와 감소에 연동해서 조정하는 방식이에요. 이 제도가 도입된 건 2013년. 당시 구제역 때문에 낙농산업이 위기에 처했었거든요. 정부는 낙농업자들을 지키기 위해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생산비를 보전할 수 있는 이 방식을 택했어요. 생산비 연동제를 좀 더 살펴볼까요? 낙농진흥회에서 원유 가격을 정하면 유가공업체가 원유를 그 가격에 구입해요. 그리고 여기에 개발비, 유통비 등을 더해 소비자 가격이 정해지는 거죠. 이 방식은 공급자 측에서 바라는 인상 요인만 반영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사실 요즘 우유 소비량이 많이 줄었거든요. 학계에서는 우유 소비와 영양가 등에 관한 심포지움을 갖고 짜게 먹는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우유가 이상적인 식품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우유는 질 좋은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각종 영양소를 예전에는 나라에서 우유 소비를 장려했잖아요. 학교나 군대에서 급식처럼 우유를 많이 먹게 했지만 요즘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식물성 우유나 수입산 멸균 우유 등 우리가 마시던 우유의 대체제가 많이 생기기도 했죠.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1인당 우유 소비량이 2001년 36.5kg에서 2021년 32kg으로 줄어든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쿼터제라는 것도 시행하고 있거든요. 유가공업체는 일정량의 원유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해요. 원유를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해서 낙농업계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든 제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유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생산된 우유가 남아 돌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이런 상황인데도 우유 가격을 내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시장경제 기본 원리인데 우유 소비가 줄었다는 현실은 반영되지 않는 거죠. 분명 수요량은 줄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가격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어요. 바로 용도별 차등 가격제예요. 원유를 마시는 우유인 음용유와 유제품을 만드는 가공유로 구분하고 가격을 차등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음용유는 현 수준인 1,100원 선에서 유지하되 가공유 가격을 낮추겠다는 생각이에요. 요즘 흰우유만 먹진 않잖아요. 흰우유의 소비량이 줄어드는 동안 유제품 소비량은 증가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원유 가격은 생산비 연동제 때문에 소비량 변화와 상관없이 꾸준히 올랐거든요. 외국에 비해서도 비싼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 유제품을 만드는 유가공 업체들은 유제품에 필요한 가공유를 수입산으로 채우게 된 거예요. 국내산 가공유로 만든 유제품은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으니 수입산 가공유로 만든 유제품과 경쟁하기도 힘들고요. 결과적으로 낙농산업 자급률이 하락하고 낙농 생태계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 2026년부터 FTA가 발효되면 미국과 유럽산 우유가 무관세로 수입될 것이라는 것도 문제예요. 관세가 사라지기 전까지 국내 낙농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큰 과제가 생긴 거죠. 정부의 입장은 이래요. 이렇게 우유를 점점 적게 먹는데 지금처럼 마시는 우유,
음용류 위주로만 생산한다면 국내 생산량과 자급률은 더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용도를 구분해 음용류는 현재 가격을 유지하고 가공류는 더 싼 가격을 적용하자. 그리고 현재보다 가공류 생산을 늘리자. 그러면 유가공 업체에서는 저렴해진 가공류를 이용해 더 질 좋고 신선한 유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고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국내산 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낙농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거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제도에 대해서 생산자 단체, 그러니까 낙농업계의 입장은 좀 달랐어요. 낙농업계는 원유 가격이 높다고 해서 그 수익이 생산자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다. 생산비가 많이 올라서 업계도 절대 괜찮은 상황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진통 끝에 용도별 차등 가격제 개편안이 통과됐고 올해 원유 가격 협상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가격 결정 시한이 10월 15일이라 올해까지는 생산비 연동제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될 것 같아요. 기존대로라면 원유 가격이 47원에서 58원까지도 오를 수 있어요. 원유 가격이 오르면 우유값도 오를 거예요. 우리나라는 원유 가격 대비 우유값 인상폭이 큰 편이에요. 일본을 보면 원유 가격은 우리나라보다 비싼데 우유값은 오히려 싸요. 우리나라 흰 우유값이 1000ml에 2,700원 수준인데 앞으로 최소 3,000원은 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에요. 사실 우유값이 오른다 내린다는 단순히 우유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에요. 아기들이 먹어야 하는 분유, 우리가 좋아하는 치즈, 빵, 아이스크림, 커피 등 우유를 활용해서 만드는 식품들의 가격도 같이 오르게 될 거예요. 우유로 인한 인플레이션, 밀크플레이션이 생길 거라는 우려까지 나오는 이유죠.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정부와 반대하는 낙농업계의 갈등, 우여곡절 끝에 뒤늦게 시작된 원유 가격 협상, 우유 가격 상승에 이은 밀크플레이션까지 올 한 해 여러 방면에서 우유값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시행하겠다고 했어요. 우유 가격이 오를지, 오른다면 얼마나 오를지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금 앞으로 우유는 친근한 서민식품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알파 47초로 마무리할게요. 우유는 오랫동안 건강식품으로 사랑받았어요. 하지만 마시는 우유 소비는 점점 줄고 대신 치즈, 버터, 요거트 등 유제품 소비가 늘고 있죠. 문제는 이런 소비 패턴 변화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쿼터제와 생산비 연동제라는 제도를 통해 원유 가격을 결정해왔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시행하기로 했어요. 원유를 마시는 우유와 가공유로 나눠서 다른 가격을 매기겠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공급자는 더 신선한 우유와 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소비자는 더 적정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에요. 우유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마시는 우리는 사실 모두가 우유라는 세계에 속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과연 우유값은 우리 사회를 또 어떻게 바꿔놓을까요?